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조정을 딛고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또 양호한 경제 지표들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전날의 낙폭을 거의 회복했고요. 또 지수 선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전략들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꽉 채워줄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김재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도 이렇게 해설위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또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네. 사실 이제 다시 새로운 좀 정신 마음으로 좀 머리를 자르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좀 내용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이따 캐스터님께서 이제 외신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드리겠지만 FOMC 관련해서 이제 내일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평가가 좀 내려질지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측정될지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희가 또 이제 준 차장님 이제 요새 좀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준 차장님만 찾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채팅창만 보더라도 준 차장님과 좀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얘기, 차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준 차장님만 찾으셔서 좀 서운한 모양인데 네. 머리도 또 이렇게 또 짧게 자르셨잖아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네, 사실 제가 듣기로 미용실에 가서 이 정혜인 씨 머리 해달라고 하셨다고. 네, 그거를 또 여기서 언급을 하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김성현 코님 정말 네. 진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는 정말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 어떻게 보면 연예인 머리를 따라했는데 연예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시청자분들 눈이 찌푸려지셔도 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편은 준 차장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어제 그 유튜버 댓글에서 저를 꿀피부라고 칭찬해 주신 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양세동 해설위원님하고 너무 김성 아나운서님하고 너무 합이 좋아서 오늘도 저는 약간 건망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분이 어떤 얘기 하시나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분과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어제 지수 선물 다시 반등하면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6% 오름세입니다. 3,28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9,13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4% 오름세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1% 강보합입니다. 1,56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2% 하락세입니다. 1.1025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 어제는 지수 선물 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네. 말대로 상승을 좀 보였고 네.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가고 있는데 5일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도 일단 오늘 뉴스를 보면은 좀 이제 그 우한 폐렴이 조금 완화됐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또 입증하듯이 또 지수도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단 FOMC 이제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 관망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오늘도 조금 좁은 밴드 속에 이제 FOMC에서 어떤 또 말이 또 오고 갈지가 또 중요한 이슈로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뭐 역시 뭐 안전자산의 또 기조가 또 들어오면서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듯도 하지만 또 우한 폐렴 또 완화가 되면서 네. 또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골드가 답이다.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로 보는 게 맞고, 네. 하지만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오름감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언제나 또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유 역시 지금 워낙 뭐 최근 좀 일봉으로 보시면 좀 급격한 좀 하락을 겪었습니다. 뭐 네.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급상승하다가 우려가 또 완화되면 이렇게 급하락하는 양세 보이고 있는데 이제 또 수요나 이제 공급 측면에서 또 우려가 또 공급 측면에서 또 좀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오펙에서도 감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면서 기술적 반등세와 함께 조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들에서 다양한 소식들도 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들 미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속에 하루 만에 기술주와 금융주의 주도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트럼프 탄핵안이 대선에 아주 큰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훤히 꿰뚫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증인 채택을 막을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미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 볼턴 전 보좌관이 만약 메가톤급 폭로를 선포한다면 이 탄핵 열차, 11월 대선 판도를 뒤흔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이 볼턴 보좌관을 트위터로 경질한 이력이 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한 앙숙 관계라고 하는데요. 미국 상원은 이 공화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이 그냥 시시하게 끝날 거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만약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이 추가 증인 채택권이 가결된다면 볼턴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유타주의 상원 의원인 미트 롬니가 증인 채택에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 탄핵 심판에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포인트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FOMC 회의에 쏠려 있는 것 같죠.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 지급 준비 금리 IOER이 무엇이냐 하면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이자를 뜻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 IOER을 인상할 경우에는 통화 정책 기조 변화가 출발할 거다라고 보는 시사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준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또 매달 대초 대조표를 확대했고 지금은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태죠. 이런 연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면 시장의 충격이 적지 않게 가해지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 초과 지급 준비금리 인상은 시장과 곤란한 소통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드 손튼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책 변화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JP모건의 마이크 페롤리 전문가는 시장과 대중은 이런 IOER 인상과 같은 기술적 조정이 통화 정책의 변화까지 이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또 많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되는 거는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이 초과 지급 준비금리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미국 경제는 아직 견고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번 FOMC 회의에서 뭔가 큰 수익을 얻을 만한 그런 뉴스가 나올 거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30일 내일 새벽 4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이제 팔라듐 소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번 팔라듐 소식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보다 더 무섭게 가격이 오르는 귀금속이 있다라고 하네요. 바로 팔라듐인데요.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시장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 팔라듐의 세계 2위 생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력 문제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렇게 팔라듐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금값이 19%가 오르는 동안 팔라듐은 무려 59%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귀금속 전문 기업은 팔라듐이 올해 온스당 2,8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팔라듐 가격 차트가 지금 포물선으로 보인다. 포물선을 그리는 가격은 대부분이 급등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팔라듐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이 수준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오는 수준에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팔라듐보다는 백금, 이 플래티넘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연 백금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팔라듐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 끌고 나가야 할지 오늘 모신 전문가 분들께 확실하게 조언을 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팔라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덮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그제 급락했던 시장이 어제는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상승 가도를 타기도 했는데요. 이 폐렴 이슈가 이렇게 쉽게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한 폐렴이 다음 주 아니면 10일 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치료할 특정 치료제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치사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 분석가인 에드 매크로는 현 사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여파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던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성장이 둔화되면 통화 정책을 더 오래 부양하게 되는 거고 신용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방해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소 강경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들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모신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확인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물 시장에 또 영향 미치고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 저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토크 주제입니다. 금리 결정 앞둔 미 연준 올해 첫 FOMC 관전 포인트는 네, 오늘 FOMC 금리 결정 앞둔 상황에서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죠. 내일 새벽 4시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고요. 또 FOMC 성명서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일단 시장의 컨센은 금리 동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약한 상황에서 부채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또 다시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금리 동결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네. 사실이고 저는 대선 전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렇게 급격한 좀 기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뭐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줬다 해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는 순간 이제 FOMC도 약간 당파적 성향을 띈다 또 이런 비판이 그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행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고 금리 인상도 사실 조금 어렵죠. 작년 9월 또 레포 금리 급등한 그런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분기까지는 매월 그 단기국채 매입하는 거는 지속하기로 했고 이제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네. 규모를 조금 줄이냐가 이제 요 FOMC에서 아마 나올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유지하되 이제 다음 회의 때 조금 줄이는 거를 이제 좀 선택지로 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금리의 자체에 대해서는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컨센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을 지속할 것인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채권 매입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오던 것을 축소할 텐데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는 좀 이제 준 차장님하고 크게 다른 이견 자체는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 자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네. 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 이제 후반부 관련했고 향후 어떤 초점 자체가 FOMC에서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맹점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회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11월이라 뭔가 이제 주제 자체 토픽을 좀 정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원래 FOMC 회의긴 하지만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 자체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주제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또 우한 폐렴 관련해 갖고 그쵸. 금리를 뭐 인하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전혀 이제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 관련해 갖고는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상한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얘기, 떡밥 어떻게 보면 재료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한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의 수단으로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 제시할 만한 수단은 아니에요. 뭐 이제 준 차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압박 자체는 원래 이제 당초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거고 그렇죠. 이제 또 FOMC 회의 열리기 전이니까 또 한 번 언급을 한 거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근데 너무 이제 시장 자체는요.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 네. 같아요. 그냥 또 또 시작이구나. 적응하는구나. 어차피 뭐 또 나올 멘트구나. 앞으로도 계속 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입에서 나온 멘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는 제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어쨌든 금리는 독립기관인 FOMC가 정하는 거지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다고 한들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짓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미국이라는 지금 나라 자체가 지금 현 상태 금리가 뭐 낮은 수준도 아니고 엄청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죠. 적정 금리라고 제가 항상 언급 드리는 부분 자체가
아주 평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금리 인하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제 또 오늘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제 큰 주목할 만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요소 자체는 지금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가 지속되면은 한두 차례에 대한 인하 가능성은 제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네. 안에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급이라든가 어떤 재료에 대한 던짐 뭐 이런 부분은 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고요.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이미 지난 이제 12월 FOMC 회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성명서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지난달 이제 FOMC 성명서를 한번 보고 이번 달을 좀 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냐 이걸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원래 당초 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FOMC 성명서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도 뭐 사실 이 부분을 다 팩트를 체크하는 것보다 자 삭제된 문구 자체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러한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근데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근데 12월에 이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거는 당분간 금리 동결을 지향할 것이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월 들어서도 금리 FOMC 회의가 열리지만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부분 자체는 지난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삭제됐는데 이거 금리 인하할 명분 자체가 없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기정화 사실된 부분이죠. 지난달부터. 그러면은 향후 1개월, 2개월은 2월에도 FOMC 회의가 열리지만은 금리 동결 자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해설위원으로서 얘기 드리는 부분 자체는 FOMC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겠지만은 어떤 강한 임팩트라든가 강한 사실 없이는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근데 이 기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미 FOMC가 성명서를 열려서 갑작스럽게 내용이 불변하는 상황 자체는 몇 년에 한 번 있어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미리 재료를 던져놓습니다. 항상. 3주 전이건 한 달 전이건 향후 FOMC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 동결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에요. 시청자분들도 확실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당일날 확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자체가 금리 결과 발표하면 금리 결과에 대한 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 차라리 어떤 포커스가 굉장히 담겨져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상황 내에서는 주요한 내용 없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보던 어떤 추세적인 부분만 좀 확인하고 그 추세대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발표와 동시에 유동성장에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반전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실 거는 지금 FOMC 회의의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기조 자체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 부분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 준 차장님은 아까 유동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유동성 공급을 2분기까지는 지속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증시는 또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네.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게 된다면 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때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그 미국 증시에 약간 또 이런 격언이 있으면 셀인 메이라고 이제 5월에 네. 팔아라라는 네, 또 격언이 네. 있거든요. 이게 또 묘하게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게요. 게 2분기 2분기예요. 4월 딱 텍스 데드라인 끝나고 이제 유동성 조금 줄이면서 5월 이제 셀인 메이 딱 이게 들어가면은 그림상 딱 예쁜 그림인데 이게 뭐 일단 대선까지는 일단 트럼프가 계속 뭐 이렇게 언론전도 펼칠 거고 하면서 약간 증시를 어떻게든 부양시키기 위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중에 뭐 금리나 압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딱 외면만 하고 있기엔 뭐하니까 이게 줄이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줄이지는 않고 뭐 연준도 뭐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낮출 것이다. 뭐 하면서 약간의 뭐 제스처를 취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증시를 떠받칠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되 연준도 걱정은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연준 FOMC 회의 앞두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트레이딩 타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상품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오늘도 나스닥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지금 나스닥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우리 두 분은 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준 차장님은 어제도 매수를 드셨으니까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은 저부터 하는군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편한데 후자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 자체가 최근 시황 자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일 얘기를 한번 하셨겠지만은 오늘까지 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자, 나스닥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말 사이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확산돼서 이제 납폭을 이루었다 이런 뉴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한편의 시각 자체는 단발성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지속성 자체라든가 연관성 자체를 지어야지 맞는 건데 사실 중국 지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갖고는 좀 안전자산이라든가 영향에 대한 요소 자체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미증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맹점일 것 같아요. 다음날 FOMC 회의 열리는 거 관련해서도 크게 이제 관점 자체가 놓이지 않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은 또 연휴 때 쉬셨으니까 화요일부터 차트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개장을 하면서 주말 사이 개장을 하면서 이제 갭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사실. 갭이라는 부분 자체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지속성 여부 자체가 계속적으로 측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좀 평가하는 게 맹점일 것 같은데 갭을 일단은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미증시에 대한 연관성 자체를 보기는 굉장히 판단이 힘들다. 그럼 반등에 대한 요소 자체를 봐야 되는데 적절한 매도에 대한 구간 타이밍을 찾으려면은 오히려 이제 고점에 대한 재매도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게 오히려 지금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60분봉 차트 트레이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봉을 좀 평가를 할 텐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요소 자체를 지금 기약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치값상은 전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장대 양봉 자체가 나왔어요. 네. 이제 갭이라는 부분을 메우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62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매수를 보는 게 현명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050선에서 이제 70선 사이 이 구간대의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한 번 더 평가해보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지금 순서상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오히려 매도에 대한 관점을 노리신다면은 고점 인근에서 이제 관망하는 구간 타이밍을 찾고 이제 조금 세게 봐요. 조금 세게 보는 거는 8,950선이죠. 이 구간대에 대한 이탈이 다시 나올 시 그때부터 매도 봐도 늦지 않다고 좀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향해 가는 매수 구간에 대한 기간을 보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저항과 지지겠죠. 저항보다는 지지를 평가하는 구간을 보고 나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자세. 오히려 이제 시청자분들이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간소한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내일 FOMC 회의죠. FOMC 회의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주관적인 평가 자체를 이루겠지만은 내일 FOMC 회의가 열리지만은 어차피 매달 한 번 열리는 거고 큰 이슈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미 증시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상방을 계속 보고 계시고 주초에 갭하락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갭을 좀 메우러 갈 것이다. 그리고 고점을 향해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맞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매수 빠졌어요. 네. 그렇죠? 어제 제가 매수를 계속 들어서 네. 그런지 오늘 매도를 없앴습니다, 누가. 거기 있는데요. 아, 없나? 네, 없네. 저는 오늘 매수밖에 못 듭니다, 오늘. 오늘도 매수밖에 못 드는데, 네, 저는 오늘 일단 시장 자체 오늘 뭐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 거래량 자체가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서인지 현저히 적고 오늘 같은 날은 딱히 들어가 봐야 뭐 그렇게 큰 이익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뭐 하루 쉬셔야죠, 트레이딩도. 네, 계속하면 이게 또, 네. 또 극심한 또 피로감이 몰려오니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쉬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그래도 들어가신다면 저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네. 쪽이 일단 매수밖에 들 수도 없었고 네. 일단 매수 쪽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그 위아래 폭은 확실히 적습니다. 오늘 같은 네, 날은 네. 그래서 뭐 9,160 뭐 상단으로 보고 뭐 9,100 정도 뭐 하단으로 봐서 요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일단 뭐 매수로 들어가셔서 손절 뭐 설정하시고 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뭐 그래도 적은 수익이나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관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FOMC 회의 결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양사동 해설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준 차장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네, 싶은데, 네, 그러게요. 네, 자꾸 이제 왜냐하면 준 차장님께서 아시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전에 5월 아까 영어로 뭐였죠? 세린 메이. 네. 그거 방금 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갖고 차트를 확인해봤는데 작년 네. 5월에도 많이 이제 하락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 차장님께서 이런 역사라든가 이제 전략이죠. 이제 월별에 대한 상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부분의 평가 자체를 이루어지시는데 네.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나서 5월 거 확인했어요. 또 네. 묘하게 또 많이 맞아요 또. 네. 그러게요. 많이 맞더라고요. 근데 시기상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담고 싶은 게 시기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정이 한 차례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겠다. 왜냐면은 또 지금 1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좀 어떤 텀 자체가 필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때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네. 네, 근데 그래도 맞으면 안 되겠죠. 저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게 좋으니까 네, 맞는 것보다는 상승이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뭐 또 세린 메이는 또 그때쯤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게 우리나라엔 또 안 통하는 게 우리나라 여름휴가가 일주일밖에 안 되고 네, 근데 뭐 네. 해외는 펀드 매니저 보통 2, 3주를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쉬기 전에 뭐 마음을 홀가분하기 위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뭐 간다 뭐 그런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서 뭐 세린 메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또 하락을 또 갖는 게 어쩌면 또 더 큰 상승을 위한 하나의 또 일부 잠시 후퇴일 좀 수도 쉬어가는, 있으니까 네 저는 하락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뭐 조정 뭐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 뭐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뭐 일부 후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네. 진짜 전적으로 좀 공감 가는 네, 부분 네.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어떤 지금 장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하고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 2018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장 유동성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큰 하락이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참 네.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작년에 2018년도죠. 작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재작년이라 좀 평가하는 게 맞을 텐데 재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단혹스러워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후퇴 좀 2보 전진이 된 상황. 오히려 더 큰 상승 자체가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연출 자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미증시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중무역 자체가 또 화두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그렇죠. 아직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으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이용을 하고 있고 이번 1차 합의를 어쨌든 일어났지만은 2차, 3차 때 또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푸는 과정 자체 굉장히 보여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연출되면은 어떻게 보면 한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쉽게 빠지는 근데 이게 1000에서 2000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값은 아닙니다. 장의 유동성 대비상. 근데 이 1000에서 2000포인트는 쉽게 빠지지만 다시 한 번 더 1000에서 2000포인트는 쉽게 상승하는 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상에서는 1차 합의가 된 여건 내에서는 야 이거는 이제 큰 폭의 하락하겠네 이럴 요소 자체는 아예 배제됐다고 좀 느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시국 어떻게 보면 시장상 시황상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먼저 S&P 500입니다. 개장과 함께 약간은 하방 압력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봉상으로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36% 상승입니다. 3,2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46% 상승입니다. 9,14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9% 오름세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9% 약보합입니다. 1,56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1% 하락세입니다. 1.1025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단 모두 다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선물은 개장하면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약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지금 미 FOMC를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단발적 상승, 하락 뭐 해갖고 박스권 형태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매매에 대한 지지 평가 자체를 노려서 매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9,050선에 대한 하락이 오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에 대한 기약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다소 있는 만큼 이제 FOMC 좀 어떻게 보면 위치값상 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위치값상.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아직 9,050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올라면 굉장히 멀었어요. 네. 근데 왜 이러한 평가 자체를 내리냐면은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슈 아닌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만 어쨌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아우성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보수적으로 좀 위치값을 기다리는 게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태도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미 증시 말고도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이따 손 차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양세동 해설위원과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선물시장. 네, 저도 뭐 오늘은 네, 양세동 해설위원님 같이 오늘은 네. 관망하면서 일단 밴드가 좋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그냥 좀 지지부진한 장 이어질 듯합니다. 일단 FOMC 결과가 뭐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그 정도죠. 그쵸. 네.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막상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 소리 없는 아우성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오히려 오일이나 그런 게 좀 급등난 게 오히려 더 심한 듯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다른 품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다른 상품들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현재 증시 개장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3% 상승하면서 약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28,90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3% 상승한 3,290선을 지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56% 상승한 9,3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가가 지금 실적 장세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애플의 실적 향상에 따라서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지금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실적 위주의 종목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S&P 기업의 28%가 기업 실적을 발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애플이 1% 급등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깨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줬고 AMD 역시 상승, 또 GE가 오늘 7% 이상 급등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역시 4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중인데요. 아마 이 737 맥스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보잉이 얼마나 떨어질까, 지금 이미 겪을 위기는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실적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상승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제의 하락이 올해 가장 큰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위주로 오르는 장세가 오늘 조금 중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아까 준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수는 FOMC 회의 때문에 조금 관망 유지세로 보일 것 같지만 또 5일 문제가 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봉쇄되면서 하루 120만 배럴에서 원유 수출량이 32만 배럴로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또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또한 잘 유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앞으로 남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일과 관련한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오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일단 팻말 들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업앤다운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비를 주셨네요. 이번에는 우리 주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한 폐렴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네. 중국에서 워낙 원자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약간 수요적 측면이나 그런 네. 거는 조금 원유의 좀 하방 압력으로 좀 가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워낙 지금 좀 단기간에 많이 또 급하락한 게 맞았죠.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세가 아직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5선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는 오늘 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볼까요? 네, 간단하게 사실 이제 지금 어떤 박스 랠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오일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63, 64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딱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딱 드리면 오늘 매수를 든 이유 자체는 네. 56이 이탈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보라는 의미가 강해요. 56입니다. 지금 쟤는 제정신이 아니네. 200틱이 지금 더 넘게 올라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라는 거야? 네,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다시 봤어요. 네, 지금 왜냐면은 차트를.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53 후반대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56에 대한 이탈이 오고 나서 지금 이제 60분 봉상 랠리로 본다면 매도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만 지금 박스 랠리에 대한 구간 자체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6 이탈 위치 값에서 이제 매수를 지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구간을 좀 찾는 게 현명하다. 간접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56 이탈을 기다리라는 거야? 여러분 금방 옵니다. 하루 이틀이면은 충분히 유동성이 거래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56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차트 트레이딩으로 매수 보는 거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제 추세적으로 물리면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6이라고 좀 간접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은 56달러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 좀 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자, 그럼 빠르게 저희 골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우리 두 분이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다시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6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오늘 거의 뭐 만장일치네요, 의견이. 자,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어.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혀 이제 소통을 안 나눴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짠 게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준 차장님과 이제 저도와 서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선을 건들지는 않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나누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골드가 좀 볼만한 여건 자체가 뭐냐면 오늘 고점이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과 40, 50대이지만은 지금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자체가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매도를 펼칠 만한 자리는 1570선. 불과 이제 12틱밖에 차이 안 나지만 네. 70선에서 이제 손절 자체를 20틱에 대한 여유분을 잡고 매도를 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평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570선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 골드는 늘 답은 금이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해설위원님께서 네. 지금 뭐 차트상의 뭐 자존심이다 뭐 이러면서 저는 사실 너무 매수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매도가 없나 그럴까봐 매도를 된 건데, 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골드가 답이다는 유효한데, 네, 요즘 좀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네. 이루고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기저기 좀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누나도 뭐 오늘 낮에 전화가 와서 야 골드 들어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니야 좀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또 걱정스럽게 또 말을 또 했는데 네, 사실은 조금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상승 하지만 오늘로 본다면 뭐 기술적 매도나 뭐 이런 게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보지만 일단 지금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아쉽게 오늘 팔라듐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팔라듐은 저희가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강연회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팔라듐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좀 시청자분들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준 차장님께서 팔라듐 얘기 자체를 엄청 해주셨어요. 저 오히려 배웠다. 네. 네, 팔라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드린 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며 어차피 준 차장님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쵸? 시청자분들이 내일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내일 해드려야죠. 네, 내일 자세한 얘기 자체가 있으니 이제 내일도 꼭 시청 바라며 네. 사실 이제 주말에 여기 나오시는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이제 엔젤 트레이더 분께서 이제 주말에 부산 강연회 자체를 개최를 합니다. 사실 지금 주제 자체가 조금 이제 과할 수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문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대구의 전설이라는 표현 자체를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한 계약으로 이제 9개월 동안 트레이딩한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강연회에서 알찬 내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강연회 합동 강연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참석을 해서 MC 역할을 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김성애 커님께서 저번에 합동 강연 때 오셨는데 그렇죠. 사실 부산은 좀 무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 걸로 해서 엔젤 트레이더님의 강연회를 같이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해운대에서 부산 강연 열릴 예정이니 시청자분들 가까우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위치도 좋네요. 네,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회도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회를 한잔 하나요? 네, 회도 먹으면서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 한두 계약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내는 분이시죠. 여러분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오늘 오기 전까지 계속 팔라디움만 그러게요. 공부했는데, 네, 다른 거는 그래서 제가 전혀 멘트를 준비도 못했었는데, 네, 제가 내일 같이 팔라디움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라디움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 내일 이 시간 같이 한번 지켜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